고리입니다. 일요일 한올바이오 파마 업데이트 공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봤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 사업보고서에서 사업의 내용 위주로 보게 될 건데요. 오늘은 조금 더 길게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해놔야 다음 주에 아마 장이 하락장일 경우가 클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 이슈가 너무 워낙 지금 강세고 트럼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장세가 매우 불안정해서요. 고점에 사신 분들도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투매성 매물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저점에서 사신 분들도 불안한 마음에 아마 파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심해질 수 있는 다음 주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공부를 미리 해놓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 나가는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이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는 아닙니다. 꼭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제가 설명한 거 외에도 여러 뉴스나 여러 이슈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 판단 하에 매수를 하셔야 더 오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셨다가는 아마 불안함이 더 커지실 거예요. 하락할수록 내 얘기가 맞는지 저 사람 얘기가 맞는지 아마 의심을 하시게 될 거고 결국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설명을 이어가 보면 이뮤노반트입니다.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는 미국의 로이반트라는 회사의 자회사죠. 한올바이오파마가 로이반트라는 회사에 기술 수출을 했고요. 로이반트는 이 한올바이오파마를 수입한 약물을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기업 가치를 확대를 하기 위해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뮤노반트라는 회사에는 한올바이오파마 물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가 곧 한올바이오파마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뮤노반트가 이제 중증 근무력증, 갑상선 암병증,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그러니까 이게 MG, 중증 근무력증이 MG고요. 갑상선 암병증이 TED, TED라고 하는 거고요.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이거는 CIDP라고 하는 겁니다. CIDP. 그러니까 MG, TED, CIDP에서 바토클리맙은 부작용이 있는 물질, 이뮤노반트로 따지면 IMVT 1401번, 이뮤노반트 물질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토클리맙은 IMVT 1401번, 그 다음에 HL161ANS라는 물질은 이뮤노반트 물질명상 IMVT 1402번,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 물질과 1402번 부작용이 없는 물질을 이 질환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증 근무력증, MG 임상 3상 탑라인 결과와 CIDP 임상 2비상 초기 결과는 2025년 1분기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MG는 임상 3상 탑라인이면 이제 MG 3상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CIDP 임상 2비상 초기 결과라는 거는 CIDP가 임상 2비상을 진행 중인데 기간을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피리어드 1 기간에 대한 임상과 피리어드 2 기간에 대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초기 결과라는 거는 이제 피리어드 1 첫 번째 기간에 속한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를 까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결과가 나오고 임상 2비상이 나중에 후기 결과도 또 나와요. 피리어드 2에 등록된 환자들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초기 결과라는 것은 피리어드 1에 속한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임상 결과를 공개를 하는 거니까 일단 초기 결과를 공개하면서 결과가 좋으면 임상 2기간, 기간 2, 피리어드 2에 속한 환자들의 상태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이게 지금 MG 탑라인과 CIDP 2비상이 다음 해 2025년 1분기에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이 TED는 임상 3상 탑라인, 그러니까 임상 3상 결과가 이건 바토클리맙으로 한 겁니다. 부작용 없는 물질로 한 게 아니라 바토클리맙으로 한 실험인데 갑상선 암병증에 대한 임상 3라인 탑라인 결과가 2025년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반기로 일정이 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9월 달을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잖아요. 이 한올바이오파마 이 분기 보고서가 분기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반기에 예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11월 달에 이뮤노반트가 실적 발표와 함께 신약 임상 업데이트를 하면서 하반기로 밀렸다는 걸 공지를 했기 때문에 9월 기준으로 나온 보고서는 이 상반기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현재는 하반기로 밀려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연말에 사업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하반기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마브의 부작용을 보완한 두 번째 FcRn 항체 HL161ANS,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IMVT1402번에 대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임상 1상에서 바토클리마브과 비슷한 수준의 항체 감소 효과를 보이면서도 알부민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 바토클리마브라는 부작용이 있는 물질과 항체 감소 효과는 비슷한데 알부민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부작용이 없다.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를 했다. 뭐가? HL161ANS, 즉 IMVT1402번 물질이. 그러니까 바토클리마브하고 항체는 비슷하게 많이 감소를 하는데 부작용도 없으니까 이게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신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계열 내 최고 신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와 베스트 인 클래스가 있는데 퍼스트 인 클래스는 말 그대로 계열 내 최초 신약이 되는 걸 퍼스트 인 클래스라 그러고, 퍼스트 인 클래스는 그 알제넥스의 에프가티즈모드 경쟁사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 에프가티즈모드가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됐고 한올바이오파마는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건 질병마다 또 달라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레이브스병 GD에서는 경쟁사인 알제넥스가 진입을 하지 못하는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레이브스병은 항체 감소율이 높은 신약만 들어올 수 있는데 알제넥스의 같은 기존의 약물은 항체 감소율이 바토클리마브나 HL161ANS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항체가 좀 덜 감소해요. 그래서 그레이브스병에 진입을 못하고 한올바이오파마만 그레이브스병에 진입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한올바이오파마 약이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일단 HL161ANS의 특허를 획득을 했고요. 2043년까지 특허가 보호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형 제약사에서 어떤 기술을 기술 수입을 할 때 그 특허가 얼마 안 남은 약은 돈 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허 기간이 지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같은 동종의 약물들을 복제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진입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사업처럼 그런 바이오시밀러들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특허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올 시간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이 해당 신약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질 특허를 획득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면 대형 제약사에서 이 물질을 사갈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사와서 임상 진행하고 임상 결과 발표하고 FDA 승인 받고 하는데 시간도 걸리는데, 특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이거 비싸게 들여와서 승인 난다고 해도 돈도 얼마 못 벌고 바이오시밀러 다 침투하고 그러면은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에서는 특허 기간이 길고 기술적으로 검증이 됐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술들을 도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특허를 획득을 했는데 2043년까지니까 아직 한 20년, 19년, 18년가량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았죠. 그 다음 읽어보시면 이뮤노반트는 지난 9월 그레이브스병 임상 2의 이상을 통해 혈중 항체 감소 효과와 치료 반응률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체가 많이 감소할수록 그레이브스병은 효과가 좋았다. 즉 경쟁사인 알제넥스는 진입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L161ANS의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등록 임상, 피보털 스터디를 개시를 하고 총 3개 적응증에 대한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 임상이라는 말이 피보털 스터디잖아요. 이 등록 임상이라는 말이 미국 FDA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는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끔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임상 3상에 대해서 등록 임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피보털 스터디랑 레지스트레이셔널 스터디거든요. 같은 등록 임상이라는 말은 맞는데 차이가 뭐냐면 레지스트레이셔널 스터디가 피보털 스터디보다 범위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피보털 스터디는 너희 이 약에 대한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면 피보털 스터디로 허가를 내줄게 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약이 질병에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그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볼게 라는 게 피보털 스터디예요. 근데 레지스트레이셔널 스터디는 그거 외에도 좀 더 폭넓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지스트레이셔널 스터디 안에 피보털 스터디가 포함이 돼 있다. 즉 피보털 스터디로 한다는 거는 그레이브스병이 아무래도 약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이 약 그레이브스병에 적용해도 효과가 좋은 것만 너희들이 확인을 하면 우리가 임상 등록을 시켜줄게. FDA 허가를 내줄게.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다른 약들도 엄청 많고 류마티스처럼 다른 약들도 엄청 많고 하면 그 핵심 임상 데이터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 사정도 볼 줄 알아야겠죠. 다른 약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레이브스병은 아직 그렇게 뚜렷한 약이 없기 때문에 이 피보털 스터디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니들이 체크만 해주고 그게 만약에 임상적으로 효능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FDA가 허가를 해준다 라는 임상이 피보털 스터디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고 가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읽으셨고요. 그 다음은 중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하버바이오메드라는 회사에 하늘바이오파마가 기술 수출을 했어요. 이 바토클리맘만. 이게 HL161ANS도 있잖아요. 부작용이 없는 물질. 이거는 아직 중국에 못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하늘바이오파마가 중국에 대한 판권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것도 나중에 기술 수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다 할지는 제가 모르겠고 근데 일단 하버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바토클리맙을 가져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 상도상 다른 회사에 그냥 너는 바토클리맙만 가져갔으니까 이 부작용 없는 161ANS는 우리 딴 데다 팔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 바토클리맙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물질도 이 하버바이오메드에 기술 수출을 하는 게 상도상은 맞다고 좀 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죠. 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건 추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작용이 있던 물질 바토클리맙의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품목 허가를 위한 중국 내 품목 허가를 위한 신약 승인 신청서 BLA. 이게 BLA랑 NDA랑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BLA는 한울바이오파마처럼 항체 신약, 그러니까 단백질로 이루어진 신약을 승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BLA고요. NDA라는 거는 알약 같은 거 있죠. 그 저분자 화합물 약품이라고 하는데 그 저분자 화합물 약품이라는 알약을 신약 승인 신청해 주세요는 NDA입니다. 그러니까 뭐 BLA를 제출했다, NDA를 제출했다 하면 이 약이 항체 신약 단백질 덩어리구나랑 NDA 알약으로 신약을 제출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죠. 다음에 뭐 공부하시거나 기사 읽으실 때 참고하시고 이게 원래 신약 승인 신청서를 재작년 2023년 6월 달에 제출을 했는데 그때 알제넥스에서 중국에 그 자이랩이라는 회사와 함께 제휴를 맺어서 신약을 팔고 있었어요. 알제넥스 경쟁사가. 근데 2023년에 이미 알제넥스는 팔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올은 하버바이오메드가 우리 임상 성공했으니까 신청해주세요 라고 중국 의약품청에 냈는데 허가서를 제출을 했는데 의약품청에서 보기에는 이미 같은 신약으로 우리 알제넥스가 팔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 거는 좀 더 장기간 데이터를 봐봐. 일단은 뭐 효과 있는 건 알겠고 장기간 데이터를 봐봐 하면서 이제 신약 승인 신청서를 장기간 데이터도 같이 내라 그래서 올해 6월, 2024년 6월에 추가로 또 제출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 6월에 재제출했다고 나온 거고 7월에 잘 제출했구나라고 중국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시면 조금 항체 신약에 대한 이뮤노반트 HL161 바토클리맙이나 161ANS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되시죠? 어떻게 미국과 중국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이 정도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밑에 이제 뉴론 파마슈티컬스에 있는 파킨슨병 치료제와 한일로바이오파마가 꾸준히 끈기 있게 투자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